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도 경찰 승진시험 대비 경찰 실무종합 모의고사.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9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3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위험의 예측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래서 자, 위험의 예측을 한번 봅시다. 인식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네 가지고 있는데, 자, 일단 위험이라는 거 예측을 하자 이거죠. 그럼 예측을 하면 뭐다?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장래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는 경찰 활동에는 가정적인 사건 경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행위를 하는 경찰 공무원은 그가 입수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위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와 위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자료를 비교 형량을 한다. 그래서 따져보는 이익 형량을 해서 위험의 발생이 가능하면 또 방지 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세 번째는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가능성, 개연성에 대한 판단은 사후적 관점이냐. 아니, 예측을 하라고 했잖아요. 예측이 왜 사후적이겠습니까? 사전적이겠죠. 사전적. 됐습니다. 네 번째, 자, 위험의 예측과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은 손해의 정도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반비례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자, 예측 있죠? 이런 것들, 손해 정도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 손해가 이제 크면 손해 발생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 3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가설 있죠? 뭐 슬리퍼리 슬로프, 하이포텍스 있어 상당히 말이 어렵죠. 근데 자, 비판한 사람이 있고 연결한 사람이 있는데, 자, 어떻게 된다? 일단 이걸 주장한 사람은 누굽니까? 셔먼이 주장을 했어요. 셔먼. 그 다음에 자, 펠트버그가 비판을 했다. 주장은 이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펠트버그 이 사람이 뭐 했다?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니까 자, 사소한 조그만 호의도 뭡니까?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취지 얘기했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6번을 가보겠습니다. 일제 감정기 시기에 경찰 옳지 않은 거 있네요. 자, 통감부를 폐지하고 총독부를 설치하였는데 조선 총독에게는 재령권이라는 입법권이 있어 이를 통해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장악하고 식민지 체제를 유지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재령권, 령을 만드는 거죠. 이에 따라서 만든 게 뭐 이제 조선 형사령 이런 거 있죠. 형사 절차에 관해서 이걸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식민지 체제 3권을 장악을 했고, 그다음에 식민지 체제를 유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 총독. 그다음에 됐고, 두 번째 가보시면 자, 헌병과 경찰을 통합하여 헌병 경찰을 두었다 해서 계양장이나 도시에서는 일반 경찰이 의병활동 지역이나 군사활동 지역에서 헌병이 임무를 수행했다 해서 바로 이제 헌병 원래 군인이잖아요. 근데 경찰하고 헌병을 똑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됐고, 다음 세 번째, 헌병 경찰제를 지탕해준 법령으로는 보안법, 집회 단속에 관한 법률, 신문지법, 출판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됐고, 다음 네 번째, 3.1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이른바 문화정치를 내세우며 헌병 경쟁체를 보통 경찰을 전환시켰는데, 이에 따라 경찰의 직무와 권한이 크게 축소됐냐? 변화는 없었습니다. 직무와 권한은 변화되었다, 되지 않았다,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의 직무와 권한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문화정치 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경찰제로 바꿨을 뿐이지 어떤 뭐가 됩니까? 경찰의 직무 이런 것들 권한 다 그대로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번 훈령과 직무명령이라는 게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훈령은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게 내리는 명령이고,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직무상의 명령이다. 뭐 이런 말이다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훈령의 경우 경찰기관을 구성하는 경찰 공무원이 변경, 교체되면 효력을 상실하느냐? 아니죠. 어차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지합니다. 유지. 근데 직무명령은 상관이 직접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면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상관이 내렸으니까 직무명령을. 그래서 2번이 틀렸다. 3번, 자, 훈령과 직무명령 모두 형식적 요건으로서 권한이 있는 상급관청이나 상관이 뭐다? 발하게 돼 있다.
됐고, 네 번째, 훈련과 직무 명령 모두 실질적 요건으로서 내용이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맞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엔 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취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9번을 가보겠습니다. 보호조치라는 게 있네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에 관한 이야기죠. 경찰관은 구호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구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의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그리고 구호 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몇 시간? 24시간이죠.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0일을 초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24시간, 이게 뭡니까? 바로 이제 보호조치의 최대 시간이죠. 근데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니까 영장은 없죠.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경찰공무원법,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상 공통된 임용 결격 사유가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 피한정 후견이 있어요. 근데 피한정 후견인은 경찰공무원에서는 결격 사유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일반 국가공무원법 임용 결격사는 맞다 안 맞다? 안 맞죠. 그래서 1번 일단 틀린 말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거 보시면 우리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 이 사람 다 들어가요. 어디든 결격. 그다음에 이제 뭐다?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 이렇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와 처벌 등하는 등대법은 이제 벌금까지입니다.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했고 3년이 안 지났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격 사유가 돼. 공통인데 중요한 건 피한정 후견인은 공통이 아니다. 경찰은 안 되지만 국가공무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 책임의 원칙 적절하지 않은 거 있네요. 첫 번째, 자신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가보시면 다수인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 위반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죠. 다수인 이런 것들 질서 위반 상태가 발생했으면. 그다음에 세 번째 가보시면 경찰 위반의 상태는 행위 혹은 특별한 행위 혹은 상태의 특별한 위법성이 요구되느냐? 위법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죠. 아니고,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이 발생하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경찰 책임이라는 거, 책임. 책임의 주체는 모든 자연이 될 수 있다. 또한 권리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법인도 경찰 책임자가 될 수 있어서 그럼 보호감독 이런 걸 따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론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우리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4에 의할 때 다음 중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무기 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무기네요, 무기.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그럼 당연히 무기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그러면 이런 것들 억제한다고 할 때 함부로 무기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건 규정이 없다. 요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가보시면 사용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경우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 다른 수단이 없잖아요. 보충성.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인정하는 거죠.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4번도 한번 보시면 되겠죠. 경찰 범인이나 소유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경우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방법 없잖아요. 이럴 때 무기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래서 무기 사용에 관한 조문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19번을 가보겠습니다. 행정조사가 있네요. 자, 행정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있네요. 첫 번째부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1항에 위험 방지를 위한 긴급 출입은 행정조사가 아니라 대가택적 즉시강제다. 그러니까 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들어가니까 조사가 아니라 지금 급하니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긴급. 그러니까 즉시강제. 그래서 영장 없다라는 거죠. 영장 없이 들어가는데 수사가 뭐다 이제 행정조사라는 것은 순수 행정적인 게 아니라 경찰관의 어떤 보호작용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고 두 번째로 가보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전 관리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따른 자,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죠.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조사 절차에는 수사 절차에서의 진술 거부권, 고지 의무에 관한 당연히 행정수사는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용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네 번째 가보시면요. 자,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령상 경찰 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자,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 음주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에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할 수 있다 안 해도 돼요? 아니죠. 그래서 조사 뭐다 하여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19번 이제 뭐다 4번이 틀렸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2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상황근무라는 게 있네요. 상황근무. 그래서 상황에 이제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근무들이 쭉 나오는데 뭐 상황, 행정, 순찰, 뭐 기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자, 일단 문서의 접수 및 처리가 있네요. 그럼 이건 뭐다? 행정근무죠. 사무실에서 받을 테니까 행정근무입니다. 근무를 하는 건데 어떤 상황에서 근무하냐 이거죠. 그다음에 주민 여론 및 범죄 첩보를 수집합니다. 이건 뭡니까? 순찰 근무죠. 돌아다니면서 이제 주민 여론을 수집을 하는 거니까 순찰해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 요 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 감시가 있네요. 이게 이런 것들이 상황 근무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문 민원 및 그다음에 각종 신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가 있네요. 이거는 뭐다? 이것 쭉 해가지고 있죠. 이것도 뭐다? 상황 근무가 됩니다. 상황 근무가 되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민원 사고 발생 초동 조치 이렇게 나와 있죠. 초동 조치는 뭐다? 순찰이죠, 순찰. 그다음에 치안 상황에 대응하기 일정 시간 지정된 장소에 대기한다. 이런 거 이제 기타 근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근무라고 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자, 디귿번, 리을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다?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유실물관리법이 있네요. 유실물법. 그래서 자,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얼마의 이상, 얼마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한 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다. 반환받았으면 이제 사자는 사람 이제 법에서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일단 100분의 5 이상입니다. 그리고 맥시멈이 100분의 20 이하. 22야. 그래서 이렇게 자, 지급하게 돼 있고요.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자, 뭐다? 얼마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느냐? 1개월입니다. 한 달 안에 청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유실물 습득자가 습득일로부터 며칠? 자, 7일 이내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지 않은 때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뭐한다? 상실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돌려줄
맞추라 이거예요. 갖지 말고. 유실물 있을 때 혼자 갖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자, 이제 합산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33이 된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또 볼게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있네요. 첫 번째,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이 있죠. 근데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60세죠. 60세, 65세가 아니 60. 되나? 그렇죠. 이 정도쯤 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 결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다음에 집행이 면제되면 또 5년을 경과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 조건 있죠? 네, 미달된 데서 0점 이상, 그다음에 교정은 0.8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팔다리 완전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24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법치국가. 멋있는 얘기죠. 사회적 법치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사회적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있네요. 그럼 처음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때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국가의 역할을 확대되는 거죠. 국가 역할이 확대. 그러니까 야경 국가에서 이제 점점 더 복지 국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은 현대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 법칙 국가 아래에서 국가는 위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개입 함으로 경찰의 위험 방지 활동 영역이 점점보다 확장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위험 방지, 범죄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도 경찰은 사회의 요구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비권력적 작용을 통한 적극적인 경찰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 국가 역할이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보시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의 직무 범위에 새로 규정된 범죄 피해자 보호 이런 것들도 뭡니까? 원래 범죄는 수사예요. 수사. 피해자 보호는 원래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건 결국엔 확대가 됐잖아요. 확대. 결국엔 경찰의 역량이 확대가 된 거죠. 영역이 확대가 됐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규정과 소송지원 규정은 경찰 임무의 적극적인 수행과 관련이 없다가 아니죠. 자, 있죠. 이게 직무범위 안에 들어왔으니까 경찰의 적극적인 수행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 손실보상 규정, 소송지원 규정. 경찰이 이런 거 원래 안 했죠. 질서 유지하는 거죠. 언제 이런 거 있었습니까? 근데 이걸 넣었다는 얘기는 국가의 역할이 뭐다? 확대되고 있다.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걸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가보겠습니다. 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가 있네요. 학교폭력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뭐가 있다? 자, 상해. 뭐가 있어요? 상해. 그다음에 폭행, 감금, 협박. 그다음 뭐가 있다? 약취인. 그다음에 명예훼손, 모욕. 그다음에 절도는 폭력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다음에 공갈, 강요. 그다음에 뭐다? 손괴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강제적인 심부름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매매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성폭력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런 것들, 신체, 정신, 그다음에 뭐다?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다. 이런 것들을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대상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거, 절도, 손괴, 성매매. 근데 성매매를 잘 보세요. 성폭력은 맞아요. 하지만 성매매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빠진 거 뭐가 있다? 약취윈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3번이 된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가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절한 거 있네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사법경찰관리가 비공개 수사,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상급경찰관 수사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간은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그래서 신분이장수. 그래서 뭐냐면 이런 데에서 신분 비공개서, 그러니까 함정수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정수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신분 이장수사, 신분 비공개 수사 됐고, 그다음에 자 2번도 마찬가지죠. 신분 이장 수사 이런 것들 있죠. 신분 이장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 이장 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신분 이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시면 신분 이장 수사의 기간 역시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여기 다 6개월인데 3개월입니다. 초과할 수 없고, 자, 즉시 종료하고, 그 다음에 3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인 소명자를 첨부하여 몇 개월? 3개월. 의 범위에서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연장을 청구하는, 이 경우 뭐 총 기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들 쭉쭉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이다. 3. 숫자는 3. 그런 것들 알아주시고, 그 신분 이장수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청구를 하는 겁니다. 검사가 법원에 청구, 사경은 신청을 하고, 영장 발부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동일하게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다음에 이제 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거 테러방지법. 용어인데 용어상 정의가 있네. 한번 읽어볼까요? 1번에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 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다가 의심하였다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있죠? 그럼 뭐예요? 위험이죠, 위험. 테러 위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자, 니은범 테러를 실행, 그 다음 뭐다?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이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되네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외국인,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자,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됩니다. 그리고 테러 위험인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3번.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우리 32번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가치에 대한 평가 요소, 그다음에 뭡니까? 자, 관련해서 괄호 있네요. 자, 일단 정보는 사용자가 필요한 시기에 제공될 때 자, 어떻게 됩니까? 뭐가 높아지느냐? 필요하죠.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필요성.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정보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문제의 상황을 파악, 진단하며 대안을 분석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은 커지고 가치도 높아진다 있는데 적실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실성은 커지고 그 다음에 그 가치도 높아진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정보에 그 다음 뭐가 되는 겁니까? 가보시면 자, 뭘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기, 즉 적시성을 놓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보의 뭐다? 적시성의 딜레마이다. 그러면 적시하고 타이밍을 따지면 정확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적시성을 놓칠 수가 있죠. 너무 정확성을 추구하면. 그래서 딜레마가 된다. 그러니까 충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번은 3번이 정답이 돼야,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니, 완전성? 완전 잘못 얘기했네요. 정확성이 아니라 완전성. 정확하다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완전성입니다. 완전성.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날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된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35번을 가보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내용이 있네요. 쭉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있는데 이건 뭐죠? 아마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법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 집행법 목적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다음 니은번 경찰관은 범죄, 재난, 공공 갈등 등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디귿번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뭐한다?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찰관을 도와준다 이거죠. 피해를 입었을 때. 됐고, 그다음에 자, 네 번째 가보시면 가정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에 관한 죄, 그다음에 강도에 관한 범죄 등의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려고 하고 있어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적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책임을 좀 적게 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었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이탈. 자, 북한 이탈의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은 보호 대상자를 인도주의죠. 인도주의에서 특별히 보호하게 돼 있다. 당연한 얘기죠.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이것도 역시 북한 이탈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다하자.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보호 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고 건강하게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 최대한 정착을 잘하자 이거죠. 됐고 네 번째 국가정보원장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치 이런 것들 해서 반영한다. 정책을 반영하는데 설마 국가정보원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통일부 장관입니다. 통일부 장관입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우리 39번 가보겠습니다. 자, 39번 있죠? 자,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 자격 등에 관한 설명이 있네요. 자, 내용을 일단 처음부터 보시면은, 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 체류 자격 또는 영주 자격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 있으면 당연히 뭡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일반 체류 자격이나 영주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나 왜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보시면 일반 체류 자격이 있네요. 일반 체류 자격이란 여기 있죠? 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체류 자격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영주 자격, 영원히 영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가보시면 일반 체류 자격은 단기 체류 자격과 장기 체류 자격 있죠? 쭉 해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단기가 선 1년 너무 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90일입니다. 90일. 여기도 90일이죠. 그러니까 90일을 넘어서느냐 장기. 자, 기준점은 며칠? 장기와 단기를 구별하는 기준은 며칠이다? 90일이 된다는 거죠.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일반 체류 자격은 단기 체류 자격과 장기 체류 자격으로 구분하는데 그 기준점은 며칠이다? 90일이 된다는 거죠. 됐고, 다음 네 번째,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자, 활동 범위 체류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주라는 말은 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설명 올바르게 되어 있는 거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 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했습니다. 보증을 했으면 인도법을 적용한다. 이게 뭐예요? 상호주의죠. 서로 네가 이거 해주면 우리도 이거 해줄게. 상호주의죠. 외교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라는 거죠.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도 청구가 있는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주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쌍방 뭐죠? 가벌성이죠. 가벌성. 쌍방 가벌성. 둘 다 처벌해야만이 인도하는 거죠. 쌍방가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들을 이제 쭉쭉 한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문제가 이제 경찰 그 실무종합은 좀 이제 좀 단편게 나오죠. 그러니까 좀 설명할 것보다는 이제 단편적인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많이 했지만 시간은 많지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찰 실무종합 모의고사에 대해서 3회 동안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모르는 걸 체크한 다음에 항상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은 다른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거 계속 정리해서 최대한의 실수를 줄여나가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승진 시험에 임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경찰 실무종합 승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